예, 투자란 무엇인가? 그죠? 투자. 보니까 돈은 수단이죠. 목적은 투자죠.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은 우리가 모으고 아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더 큰 가치 있는 것. 이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투자라 그러죠. 투자. 마치 우리 몸에 피가 돌면서 끊임없이 돌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생기죠. 피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잘 돌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돌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것이죠. 돈도 잘 순환되고 돌게 해서 우리가 투자는 운동과 같은 것이죠. 운동을 해서 투자는 운동이란 말이죠. 운동을 해서 자산을 만드는 것. 자산을 만드는 것. 자산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그죠?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와 돈의 역할은 도는 거죠. 순환을 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건강을 만들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순환되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죠. 결국 운동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투자죠. 그것을 통해서 자산을 내라고 하는 근육을 만드는 것. 그래서 투자는 운동하고 같은 거예요. 운동이나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투자도 돈을 통해서 돈이 잘 들게 해서 투자라고 하는 운동과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산이라고 하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를 해보셨나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투자를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이미 나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소비 행위가 다 투자죠.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옷 사는 것, 음식 먹는 것도 다 일종의 투자죠. 큰 투자를 해봤나요? 그것이 전부 우리의 소비 행위가 나의 건강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부를 위해서 투자를 했죠. 여러분들도 큰 투자를 했어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땐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때로는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를 하면서도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왜 시켰나요? 여러분들 자식 교육시킬 때
이 돈을 모아서 갖는 게 나을까?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망설임 없이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뭐든 투자를 했던 것이죠. 왜 했을까요? 왜 망설임 없이 교육을 시켰나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돈을 아이의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썼단 말이죠. 이것도 투자죠. 굉장한 투자죠. 왜? 훨씬 가치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확신이 100%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집을 살까? 망설이고 고민을 했나요? 집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돈이겠죠. 집을 살 때는 집을 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산 거죠. 그런 것이 다 투자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했죠. 근데 무의식적이지만 확신을 가졌어요. 이 돈을 갖고 자식 교육을 시킨다는 확신을 갖고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돈을 집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투자를 왜 하게 될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명백한 거죠. 돈을 저축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돈의 가치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이죠. 돈은 자꾸 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수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현재의 돈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돈의 가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조금 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디에 내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자산이 생기죠. 그럴 때 내가 근육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 가치 또 자신의 장점 단점 다 해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하겠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지 않으면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판단도 하고 통찰력도 갖고 또 내가
직접 몸소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서 실행을 하지 않고 연구하고 알고, 그죠? 또 그 원인, 그 이유까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벌고 아껴서 모았다 할지라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자산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천과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는 왜 배가 아픈지 몰라요. 그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뭔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배가 아프죠. 자, 왜 배가 아플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80%, 90%의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그 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 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병이 더 깊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친구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심지어 중증 환자가 되죠. 땅만 봐도 배가 아파요. 자, 그래서 이 배앓이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 병을 우리가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배가 안 아프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나도 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배가 아프면 절대 땅을 못 사요. 항상 배가 아파서 늘 앓는 소리하고 불평불만 짜증을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을 하려면 이 아픈 배를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할까? 이 문제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배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배를 아파하죠. 배를 안 아프게 해야 배가 또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배가 아프면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인상도 찌그러들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항상 기쁘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도 못하고 뭔가 올바른 생각 또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못 가지니까 패배자가 되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성공과 승리와 부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어.
우리말에 꾼, 투기꾼, 농사꾼, 또 장사꾼, 그죠? 남봉꾼, 춤꾼, 또 소리꾼, 뭐 이런 꾼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꾼 하면 어때요? 야, 투기꾼, 이런 소리 들으면, 장사꾼 하면 어떠죠? 배가 아프죠. 춤꾼.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그죠? 뭔가 욕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꾼 하면은, 여러분들 감정은 어때요? 투기꾼, 이런 소리 들으면? 나쁜 놈, 나쁜 사람, 부당한 사람들, 이런 생각, 감정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농사꾼, 투기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분야의 고수들이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죠? 춤꾼, 춤을 기막히게 추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배에 아파한다는 거죠. 군들은 고수들이죠, 고수들.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부러워하면서도 배가 아파서 우리는 비난을 하거나 나쁜 감정을 갖고 나쁜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꾼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수로서 그 분야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나의 춤 솜씨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춤을 너무 잘 추는 사람들을 춤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배가 아픈 거죠. 내가 춤을 못 추니까. 내가 투기를 못 하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투기를 했고, 장사도 너무 잘해서, 내가 하는 장사하고는 수준이 안 될 정도로,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꾼 하면은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꾼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난 기사인데 한국인 부재 기준. 자, 부재 기준. 하는데 10억이면 부자다. 13년 때 변함없이 10억이면 부자다. 이렇게 조사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연구를 했나 봐요. 10억이면 부자다. 한국인 자산이 10억이면 부자다. 이런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 10억이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자의 기준이 10억이다. 23년 때 이렇게 연구했는데 13년 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 부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이 같고 사회에 돌려주는데 인색하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부를 모은 사회 함께 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10억이면 부자 또 근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들은 부러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굉장히 인색하다. 그래서 우리 부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왜 이런 감정과 이러한 인식과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배합한다는 거죠. 부럽지만 인정하고 존경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배가 아파. 그러니까 뭔가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아주 사이도 인색해서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정당하게 벌고 모은 부를 함께 쓴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이다. 부자는 이미 당당해요. 근데 당당한 부자, 이 부자들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소수이지만 당당한 부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기사와 이런 것을 보면 배 아픈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 또는 범죄자로 부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부러워하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뭔가 비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죠, 부자들을.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 항상 부자가 못 되는 것이죠.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파요. 그래서 항상 비난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되죠. 이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미 힌트가 나왔죠. 부러워하면, 자존심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면서 멋지다는 것을 표현까지 하죠. 부러워하면서도 왜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약한 거죠. 자, 마음도 아주 옹졸하고 좁은 거예요. 마음이 크다면 헤아려서 그 사람, 투기꾼, 공부꾼, 춤꾼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우 춤만 추고 쟤네들 좀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죠? 투기꾼은 남의 아주 그 돈에만 누리멀어서 막 투기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부당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프지 않아야 승리자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뭘 해야 되나요?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라야 되죠. 그래야 승리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승리자도 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건강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그죠? 배 아파하니까. 그래서 그 치유법은 상대를, 부자를, 군들을 부러워만 하면서 이중적인 감정을 갖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작으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부자구나. 나보다 부자구나. 나보다 부자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죠? 부자를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고 수용할 때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프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배가 아프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커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제가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상대편이 이겼어. 그래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발전을 못해요. 당당하게 당신이 승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찾아갈 수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패배를 인정한 사람은 다음에 승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저 선수가 뭔가 부정을 했고 반칙을 해서 이겼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패배해서, 가난해서, 불행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